조철선 지음 T자형 인재입니다. 목차는 T자형 인재에 대한 소개입니다. T자형 인재와 전략, T자형 인재의 자기 경영, 실무로 익히는 전략 기획, T자형 인재의 가치, 기업 경영과 T자형 인재입니다. 1장 T자형 인재와 관련된 전략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이라고 합니다. 상장 기업의 CEO 중 이공계 출신이 미국은 50%, 영국은 54%, 독일은 54%, 프랑스는 55%입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CEO 중 43%가 이공계 출신입니다. 삼성을 대표하는 전문 경영인 중 이공계 출신이 상당수, 신규 임원 중 64%가 이공계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말에 의하면 기술력과 통찰력을 가진 T자형 인재를 찾으라고 합니다. 글로벌 경쟁의 시대를 맞아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T자형 인재입니다. 한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과 다른 분야에서의 기본 지식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T자형 인재입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잘 아는 I자형 인재와는 달리 자신의 전문 분야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까지 폭넓게 알고 있는 유형을 T자형 인재라 합니다. 기술력 I자와 통찰력을 가진 사람,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사람을 삼성에서는 T자형 인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T자형 인재가 되는 길입니다. T자형 인재가 되려고 하면 스페셜리스트인 동시에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여러 분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독서를 하고 인맥도 넓히고 리더십도 갖추며 경영 마인드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T자형 인재가 되려고 하면 첫째, 전문성은 기본입니다. 자신의 기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전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략 기획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공계가 상경계보다 더 강한 전략 기획 역량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넓은 시야와 경영 마인드를 갖추는 데 제격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 관리로 넘어가려고 하면 전략적 사고가 필수입니다. 전략이란 전략이 없는 조직은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고객 만족과 매출 확대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자라는 전략은 올바른 전략일까요? 고객 만족과 매출 확대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려고 하면 첫째, 매출 확대 전략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거나 판촉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객 만족 전략으로는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고 단골 고객 우대 정책을 쓰고 불만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익 극대화 전략으로는 원가 절감, 비용 활동 자제, 수익성 제고입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포기입니다. 이공계가 전략에 강한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에 기반한 현실 감각입니다. 경영 MBA,
컨설턴트들의 실패가 많습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업 트렌드를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수리 능력에 기초한 논리적 분석력입니다. 전략 기획은 수리적인 논리력을 요구합니다. 전략은 수치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특히 문제 해결이나 분석에 유용합니다. 이공계 출신의 금융업계 진출이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로 축적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가 바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 해결 과정이고 전략 기획 역시 문제 해결 과정인 것입니다. 네 번째, 뛰어난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하면 에디슨을 말합니다. 연구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입니다. 창의력은 몰입 과정을 요구합니다. 집중력 있는 이공계 출신이 유리하다는 증거입니다. T자형 인재 소개, T자형 인재의 자기 경영입니다. 이공계를 가로막는 네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장벽입니다. 나는 공돌이다. 이공계는 사회적으로 폄하받고 있다. 연구만 하면 되지. 나는 기획 같은 일은 못해. 라고 하는 인식의 장벽 첫째와 두 번째는 좁은 시야의 장벽입니다. 전문성은 바로 유아 독존으로 생각하고 고집만 부리더니 그럴 줄 알았다. 융통성이 없다. 스스로를 경영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서툰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입니다. 말하기, 글쓰기가 서툴다. 즉 말솜씨, 글솜씨가 없다. 전략적 사고의 문제, 논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네 번째 장벽은 나태함의 장벽입니다. 일단 편하다. 연구소를 호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문성으로 자신을 무장하려고 한다. 변화는 피곤한 일로 생각한다. 전략의 선택 기준은 뭘까요?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인가?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이라고 하면 세 번째, 논리적인 결정인가? 목표 지향성입니다.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종종 목표와 상관없이 수단에만 집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수의들이 정해진 코스를 지정 시간대에 맞춰 순찰하면서 시간 기록을 남깁니다. 만약 지정 시간에 지정 장소를 순찰하지 않으면 근무 태만으로 문책당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순찰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목표 지향성, 목표를 잃어버린 기획의 사례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시장 변화 대응 기획서에 전략은 없고 환경 분석 결과만 장황하게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엇을 하자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 재고 기획서에 실적 저조 요인이 외부 환경에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럼 외부 환경이 좋아지기만 기다려야 합니까? 세 번째, 경쟁 전략 기획서에서 경쟁자의 역량 분석 내용 없이 자사의 전략안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습니까? 네 번째, IR 자료에 투자 규모나 투자 조건에 대한 내용 없이 회사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좋아할까요? 다섯 번째, 제휴 제안서에 제휴 후보자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입장과 의견만 주장합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경쟁자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포커 게임을 해보면 패가 나쁘다고 불평하는 일을 가끔 보게 됩니다. 상수는 남의 패를 보고 하수는 자기 패만 본다고 하는데 패가 나빠서 졌더라고 말하는 것만큼 하수는 없습니다.
미국인 경영자와 일본인 경영자가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 도중 사자를 만났지요. 미국인 경영자는 놀라서 얼른 도망가려 하는데 일본인 경영자는 사자의 눈치를 살피면서 가방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미국인 경영자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사자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뭘까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외부 환경을 분석한다는 말은 즉 규모도 크고 고성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내부 역량 분석을 한다는 것은 기술력, 유통망, 자금력 등이 충분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경영 전략은 고객 만족과 매출 확대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장밋빛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에게 매력적인 시장은 좋다는 것이고 모두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사고입니다.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거시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중복과 누락 없이. 그래서 so what? why so?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며 왜 그렇게 말하는가입니다. 기획의 배경과 목표를 정의하고 사업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 환경에 대한 즉 거시 환경, 시장, 고객, 산업, 경쟁, 기술을 보고 내부 역량으로 시장 성과, 재무, 경영 시스템을 살펴봄으로 해서 이를 통해 전략으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환경은 so what을 그리고 전략은 내부 역량에 대한 why so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사고이지요. 로직 트리를 통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 요인 도출입니다. 세 가지 why 기법입니다. 그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왜 그럴까를 3번 물어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장애 요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원가율이 경쟁사보다 높다고 한다. 당사와 경쟁사 모두 판매 가격은 같고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여 파는 건데 왜 매출 원가율이 높을까요? 구매팀에서 상품을 비싸게 사서 이 모양이다. 구매팀에서 전략적으로 구매를 잘하면 이익률도 높아질 텐데 도대체 구매팀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그럴까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사고 3번째는 수치 중심의 논리적 사고입니다. 두리뭉실한 말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해야 합니다. 경영의 요체는 바로 숫자인 것입니다. 오늘은 영업실적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주력 소매점의 월 매출이 5%가 떨어져 회사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회의 시작과 함께 담당 점장의 실적 보고가 이어집니다.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5%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이번 달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입점 고객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벤트를 펼쳐 고객의 방문을 늘리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비가 와서 매출이 떨어졌다고 변명하는 거야? 실적이 저조한데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야? 라는 사장의 호통이 이어지고 담당 점장의 얼굴은 일그러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사고 4번째는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입니다. 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이 태풍으로 수확을 기다리던 사과들이 대부분 떨어져 버렸다. 그나마 떨어지지 않은 사과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손실은 피할 수 없었다. 난 망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사고 5번째는 게임 이론입니다.
참여자들의 전략 선택에 따라 상식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택할 전략 옵션에 대응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인의 동시 결투에서 최후의 생존자는 누구일까요? 90% 특급 사수 B가 있고 100% 초특급 사수 A가 있고 20% 어리버리한 C 사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파트 3 실무로 익히는 전략 기획입니다. 전략 기획 프로세스입니다. 기획의 배경과 목표를 정의하고 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과 내부 역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사업 전략의 수립을 말하지요. 즉 외부 환경 분석에서 내부 역량 분석,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지요. 외부 환경 분석입니다. 외부 환경을 왜 분석할까요?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소들을 말합니다. 즉 거시 환경과 산업 환경, 시장 상황, 경쟁사의 동향, 고객 동향, 기술 환경 등등이죠.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 상황이나 경쟁 환경이 좋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일까요? 외부 환경이 좋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환경이 좋다고 자신의 사업 역시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환경이 나쁘다고 자신의 사업이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반드시 외부 환경 분석을 왜 할까요? 외부 환경을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시 환경을 분석하는 말이죠. 여기에는 시장 분석, 고객 분석, 기술 환경 분석, 경쟁자 분석, 산업 분석, 이를 잘 분석해야 우리가 올바른 분석을 하였다고 할 수 있죠. 외부 환경 분석의 목표입니다. 성공 요소, Success Factor입니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꼭 보유해야 할 요소를 말하죠. 이 중 특히 더 중요한 성공 요소를 우리는 Key Success Factor라고 합니다. KSF라고 하죠. 성공 요소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고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 요소를 파악할 때는 기업 입장이 아닌 시장과 고객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기술 기업의 경우에 기술의 우수성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의 성공 요소는 언제나 정해져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업계 경쟁자들 모두에게 똑같은 성공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내부 역량 분석입니다. 내부 역량 분석을 왜 할까요? 내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능력으로 외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조직의 역량, 자산, 현금 등 유형자산 더하기 브랜드, 경영능력, 조직문화 등 무형자산을 말하지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사업이란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에 남보다 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부 역량을 분석한다고 실적만 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잘했거나 혹은 잘못했다는 결과를 알기 위해서 내부 역량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그럼 우리는 왜 내부 역량 분석을 왜 할까요? 내부 역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사의 시장 성과는 어떤지, 자사의 재무 상황은 어떤지, 자사의 경영 시스템은 어떤 건지에 대한 프레젠트 상황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경쟁 우위 원천과 장애 요인을 알아보자는 것이죠. 자사의 현 수준이 이렇다. 그러면 현 수준이 이런 이유는 뭘까? 분석을 통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나의 힘을 찾자는 거죠.
경영 시스템 분석입니다. 7S 모델 분석이 있습니다. 가야 할 목표, shared value가 분명하고 목표까지 갈 스킬이 있고 갈 수 있는 스트래티지 방법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인 조직의 구조, 스트럭처, 시스템, 구성원 스텝, 조직 문화, 스타일까지 잘 갖추어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이겠지요.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타사가 모방할 수 없는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내부의 독창적인 능력과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경쟁력, 지속적인 경쟁 우위 원천, 외부 환경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성공의 원천을 찾으려는 노력이죠. 나의 강점이 핵심 역량일까요? 핵심 역량의 선정입니다. 첫 번째는 크리티컬 석세스 벡터의 도출입니다. 이것은 환경 분석에 따른 성공 요소 도출입니다. 성공 요소별 전략적 중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 요소별 자사 역량 분석입니다. 자사 역량의 강점, 약점을 분석해서 경쟁사 역량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핵심 역량 평가입니다. 경쟁사 대비 차별적인 우위를 가졌는가?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가?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다른 사업으로 파급 효과가 있는가? 네 번째는 핵심 역량 선정입니다. 자사 핵심 역량을 선정해서 핵심 역량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사업 전략의 수립입니다. 첫 번째 차별 전략입니다. 고객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차별화 전략은 바로 기능이 우수한 제품일까요? 비용의 전략입니다. 경쟁사보다 낮은 원가를 무기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비용 우위 전략은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용 우위 전략은 반드시 저가 제품일까요? 세 번째는 니치 전략입니다. 니치 전략이란 동일한 시장이라도 경쟁사들이 관심이 적어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아도 될 틈새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따라서 니치 전략은 틈새 시장 신제품일까요? 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전략 기획입니다. 우리가 나의 역량을 가지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외부 환경과 경쟁자의 역량을 고려해서 하나의 방법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경쟁자보다 빨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나의 역량에 맞는 단 하나의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요소를 잘 정하면 그것이 핵심 역량을 낳게 되고 핵심 역량이 경쟁 우위 전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 T자형 인재의 가치입니다. T자형 인재의 가치입니다. 저자의 기업 경험을 토대로 기술에서 현실 감각이 높으며 실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CEO가 90% 이상 기술인 중심인 현 상황에서 CEO 스스로가 경영에 적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지원단에서 기업이 지원하는 입장에서 기술인 CEO를 이해하고 전략 기법, 툴의 원용 가치가 있습니다. 컨텍스턴 전문위원이 기술이 있는 CEO를 변화시키는 툴로서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CEO 및 관리자용, 교육용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과 T자형 인재입니다. T자형 인재의 기업 경영 적용 사례입니다.